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호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최상의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그 충격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3일쯤 얼마 전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과 또 억울함,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처 꽃도 피지 못한 이 소중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재까지 밝혀진 신생아들의 그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국가수 보건 결과에 의하면은 지질영양 주사제를 통한 시트로박터 프론트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지금 사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모들에게 받은 의무 기록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병원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12월 13일 이미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때에 즉각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예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감염 환자에 대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직접 사망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론트균 감염 역시 감염 관리에 소홀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병원 내 감염 관리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 관계인들이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 기관은 의료기관의 어떤 지켜야 될 감염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 준수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상식적인 수준인데 늘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답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당시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에요. 14명 중 8명이 우리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 이 16명의 신생아를 돌파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에 아이들이 급속히 안 좋아졌지만 신속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진료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아니, 그렇다면 병원 측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 수사 결과에서 의료법령상의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진료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료진과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그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인데요.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사기죄 적용도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수사 결과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될 관련 법안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부당 청구만 있었을까요? 네. 그렇다고요? 아니, 부당 이득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실체 파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종합 감사를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뭐 그런 뜻에서 한다면 저희들 동의를 하고, 다만 종합감사는 이제 이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서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건 나고 바로 이틀 뒤엔가 바로 수사 착수를 해서 아마 지금 그 담당 주치 전공이 수간호사, 간호사 두 분 등 총 지금 5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의자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운영자, 병원장 등을 위한 그 책임에 대한 것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해드렸던 네. 진료 공백의 책임, 네.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네.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서 병원장도 운영진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워낙 그 수사에 관련된 사건을 제가 의원님한테 바로 적답을 드릴 수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어도 진료 공백, 방금 복지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료 공백 같은 거는 저는 큰 병원으로서는 엄청난 중대한 직무를 위반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리 이미 다른 질병이 발생했는데 대한 조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경찰에 이런 오늘 지적이 있었다는 걸 전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의 농성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가요? 예, 지금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 폐지했고, 공공부문에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16년 기준으로요,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7%, 그리고 고용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도요, 상황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 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요. 중증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요,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대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이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업무 능력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떨어지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제를 중증 장애인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들의 채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나
그 문제가 또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또 더 큰 차별이라는 이런 인식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득이하게 네. 오히려 장애인의 일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은? 그러나 저희는 이제 단계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그리고 적용제도 그 제도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이제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한 그 적용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을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저희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마련하고요. 또 이번에 그 농성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인 총연합회 등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그 부분을 마련하려고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일자를 확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잠깐요. 더 계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주 15시간, 월 6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경기도 모 기관에서 매월 장애인 활동보조인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보시면 임금 항목비 산정 방식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 이 일을 제기하자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외에도 본인의 의지로 추가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했고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그 보조인에게 퇴직금 그리고 유급 휴일 수당 등 여러 가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현장에서 이런 부당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월 65.2시간을 일한 노동자의 월수비금 법정수당 포함해서 78만 원이 나와요. 하지만 활동보조에는요, 월의 수가 1,7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수입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 수가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영비 한 푼도 없다 합시다. 수가 전액을 인건비로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도표는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지급돼야 될 법정 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그리고 활동비까지 포함된 정부 보조금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리고 또 노동법의 부적절한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면 또 강요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월 6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대다수가요, 월 100시간이 훨씬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5시간 미만이 가능합니까?
이 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어제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서비스 이용 시간은 총 890만 시간, 활동 보조 인력은 6만 명, 1인당 평균 월 14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상 지급 요건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불법적인 확인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관은 기관대로, 활동 보조인은 보조인대로 재지급도 못 받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상황, 대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작년 예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고, 다만 올해도 이게 이제 법은 집행되고 있어서 저희 부로서는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 지금 일자리 안정 자금을 이 기관이 비록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좀 급한 불이긴 합니다만 그 기관 운영에 다소는 좀 순통을 틀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기존처럼 이 문제를 활동보조인과 기관 문제로 보면 기관, 활동보조인, 장애인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 고통을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총리 있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없으실 줄 알고. 예.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도 모두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솔직히 앞섭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 지급은 매달 20일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만약 올해처럼 급여일이 명절 이후 하면 시분들은 힘든 명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절을 앞두고 조기 지급을 종종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복 이음 시스템, 참 말을 잘 만들어요.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급여일이 명절 직후인 경우에는 지급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설부터 명절절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같이 따뜻한 명절 보내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불 임금 부분도 더욱더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일주일 뒤면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다란 명절을 한꺼번에 같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평창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평창 설원에서 그 차가운 설원에서 평화의
그 벚꽃 같은 기운이 우리 모두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 이후로도 따뜻한,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최상의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그 충격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3일쯤 얼마 전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과 또 억울함,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처 꽃도 피지 못한 이 소중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재까지 밝혀진 신생아들의 그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당시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 14명 중 8명이 우리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 이 16명의 신생아를 돌파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에 아이들이 급속히 안 좋아졌지만 신속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진료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알지도 않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아니, 그렇다면 병원 측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 수사 결과에서 의료법령상의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진료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료진과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그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인데요.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사기죄 적용 등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수사 결과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될 관련 법안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부당 청구만 있었을까요? 네. 그렇다고요? 아니, 부당 이득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실체 파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종합감사를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뭐 그런 뜻에서 한다면 저희들 동의를 하고, 다만 종합감사는 이제 이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서 교육부와 상의를 해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서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건 나고 바로 이틀 뒤엔가 바로 수사 착수를 해서 아마 지금 그 담당 주치 전공이 수간호사, 간호사 두 분 등 총 지금 5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의자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운영자, 병원장 등을 위한 그 책임에 대한 것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해드렸던 네. 진료 공백의 책임, 네.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네.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서 병원장도 운영진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워낙 그 수사에 관련된 사건을 제가 의원님한테 바로 적답을 드릴 수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어도 진료 공백, 방금 복지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료 공백 같은 거는 저는 큰 병원으로서는 엄청난 예, 그 국가수 보건 결과에 의하면은 지질 영양 주사제를 통한 시트로박터 프론티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지금 사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모들에게 받은 의무 기록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병원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12월 13일 이미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때에 즉각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예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감염 환자에 대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직접 사망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론티균 감염 역시 감염 관리에 서울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병원 내 감염 관리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 관계인들이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 기관은 의료기관의 어떤 지켜야 될 감염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 준수 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상식적인 수준인데 늘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답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대한 직무를 위반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리 이미 다른 질병이 발생했는데 대한 조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경찰에 이런 오늘 지적이 있었다는 걸 전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의 농성비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가요? 예, 지금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 폐지했고 공공부문에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16년 기준으로요,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7%, 그리고 고용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도요, 상황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 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중증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요,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님.